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최병욱 교수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시 모신 이유가 어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 됐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마무리 안 돼서 어제 올해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기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 악화가 있을 것이다 전망하였으나 실제 들여다보니 전문가가 그랬다.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고 끊어졌거든요. 예. 네, 그 얘기 하기 전에요. 예. 밖에서 방송 듣다 보니까 건보료 얘기. 건보료. 예. 저 경제학자로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예. 게요. 건강보험은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제도는요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시장 논리잖아요. 예. 근데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공장장께서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무슨 아픈 거 다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예. 저소득층이 더 많이 아픕니다. 일단 그럴 수 있겠네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사회보장제도다 보니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를 해요.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많이 내는데 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고령화가 되기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률이 적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굉장히 어디다 불평이 많아요. 그럴 수 나는 있죠.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들으신 거야. 예? 주변에 고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나 병원 별로 가지도 않는데 몇 백씩 내. 그렇죠. 그런 투덜투덜거리는 소리를 맨날 듣고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은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사실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치료를 받고 싶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보험회사들의 논리 플러스 고소득층의 논리들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냐면 자산도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예. 이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일관돼요. 철학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소득자와 그다음에 자본의 이익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내가 낸 것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한 60세 이전에는 저 병원을 별로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가도 큰 병이 아닌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제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들 시세를 내고 앉아 있으니까는 고소득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을수록.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평상시 갖고 있다가 예. 이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자. 그래서 보장성을 줄이게 되면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를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안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다 이해하고 하는 말일까요? 자 기업에 대해서 저기 이제 들여다본 거를요. 자, 건설기업만 그런 게 아니다. 예. 거기까지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분기별로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이제 상장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공개된 상장 기업들은 그걸 이제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공시 자료들이 다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들은 그걸 이제 들다 보면은 언론들에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일부 이제 어떤 경제 언론들에서는 상장사 세 곳 중에 한 곳, 그리고 한 35% 넘는 게 이 상장사 한 1,672개 대상을 분석을 했는데 근데 35% 이상이 좀비 기업이더라.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뜨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비 기업을 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게 일단 그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거는요.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데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면은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닙니까? 수입을 예.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들이 비용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들 많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예. 이자 비용이 나갈 게 아닙니까? 예. 그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얘기는 이자를 영업 이익을 내 가지고 네. 이자도 그러니까 못 갚는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장사를 해가지고 예. 그 장사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있는데 예. 그 빌린 돈에 이자는 최소한 영업이익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자 낼 정도로도 이윤을 못 남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비죠. 근데 이제 이렇게 3년 연속일 때를 한국은행에서는 되게 이제 좀비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사들에서 보도한 거는 뭐냐면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는 올해가 지금 3분기까지가 진행이 됐으니까는 분기별로 본 거예요. 예. 1분기, 2분기, 3분기를 쭉 보니까는 3분기 누적해서 보니까는 한 35% 이상이 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우리가 좀비 기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들이 사업 하나 빌린 돈에 이자를 못 갚는다는 얘기. 그렇죠. 35% 이상이요. 35.3%. 원금은 제쳐두고 이자를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 개별적인 기업들 쭉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예. 들여다봤다니까는 건설업만이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서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그 좀비 기업의 분포가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게임 업종도 구하고요. 저는 게임 업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게임 업종까지도 구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백화점도 이제 포함돼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중장비 회사 근데 이건 지금 더 나쁘다고 하는 4분기가 아니라 3분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 이게 9월 달까지거든요. 9월 달까지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업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존재하다라는 거 한 가지. 둘째는 뭐냐면은 기업 규모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 규모 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상장사들이라면 그래도 한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에서 좀 알찬 기업들이 되게 올라가 있는데 뭐 중견기업이 그런 거는 좀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대기업들도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도 여기 올라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롯데 가장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도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그 주력 그 업체가 이렇게 그 자격을 획득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 그게 특징이다. 예.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잖아요. 네. 그럼 분모 분자를 같이 똑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 미만 기업들이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적자 기업들이라는 거. 영업에서 이익을 아예 못 내고 있는 마이너스라는. 영업이익이 남긴 남았는데 아니 이자를 이익을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게.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예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요. 이 기업들 중에서는요. 좀비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하는 건 뭐겠느냐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상황이 올해 나빠지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수입을 못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못 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3분기까지가 아니라 4분기 이후에 지금 침체가 지금 저기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빠졌죠. 내년에. 대체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끔찍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자 비용 증가가 이 그 영향을 미친 게 두 번째 요인으로 이제 잡히고 있고요. 근데 이자는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3분기까지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이게 또 문제인 것이죠. 수출이나 각종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런 가운데 이자는 거꾸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그 불황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나쁜 상황이 겹쳐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출한 경우도 안 좋잖아요. 해외에다 팔려고 하는 것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게 이제 건설업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분양이 돼야 팔려서 돈이 돌아갈 텐데 분양이 안 되면은 건설업계는 이게 어려워지는 건 눈에 명약관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건설업종들이 많은 건설업종들이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지만은 많은 건설업종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 영업 손실을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건설업 중에서 그나마 나은 기업들은 이 기업들을 이제 재무제표에서 들여다 보니까는 금융에서 이익을 봐가지고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테크를 한 거죠, 기업들도요. 여유 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유 자금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자금 운용을 한 거죠. 그거 가지고 금융 수익을 얻어낸 거죠. 뭐 채권 투자도 하고, 그렇죠. 뭐 부동산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남긴 업체들이 있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는 이 영업 손실을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 업종에서 돈을 남긴 게 아니라 그렇죠.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걸 굴려서 그걸 가지고 버티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해서 건설사 내년이면 줄도산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3분기까지인데 지금 3분기 이후에 미분양이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분양 증가 속도가요. 아파트를 안 사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멸종됐다는 말이 돌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주변부터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서울도 이미 진입하고 있고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건설업종에서 볼 때는 매출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PF로 땡겼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상황에서.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그 김진태 지사가 예. 레고 사태를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엄청난 지금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뭐 지금 그 돈을 갚았다고 하는데 그건 소용이 없죠. 이미 불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도 모르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줄도산이 있을 것 같다는 전망에는 교수님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4분기가 3분기보다 나쁘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체감하는 거고 4분기보다 내년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것도 모든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런 예. 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예. 본인 입으로 계속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시장 표현은 딱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시장에 맡겨라잖아요. 근데 지금 자금 시장은 시장에 의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용위기라는 것이 네. 신용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시장이 멈춰요.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니까요. 믿고 네.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책은행이라든가 특수은행들이라든가 일반 은행들 내세워서 그러니까는 그 회사채라든가 기업원 매입해 주라고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제로 그런 예를 했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뭐냐면은 지금 금리 통제하는 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행 금리 많이 올리지 말라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거래됐을 때 그 이 자금의 배분 양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격이 거기서 결정되는 게 이게 시장 논리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어쨌든 간에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작동이 멈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괜찮아졌다면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실험하면 돼요. 정부가 손을 떼봐라 한번. 자금 시장에서 손을 떼봐라. 돌아가는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건 저기 신용위기가 끝난 거고. 그 엄청난 이율 배반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은 공산주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나 할 법한 이야기들을 쭉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근데 지금 자금 시장은 공산당이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소위 국채은행들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들의 건전성을 측정할 네. 때요. 네. 이게 이제 나빠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산업은행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산업금융채권이라고 하는 자기들 자체 이제 상금채라고 이걸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기업들한테 매입하는 거는 네. 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조달을 못하니까 네. 산업은행이 나서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재정 투입하는 겁니다. 재정 투입하는 거랑 예, 마찬가지죠. 공적 자금 투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요. 이미 그렇게 왜냐하면 되는 산업은행은 손실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과 똑같이 정부가 그러니까 메꿔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정 투입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게 배분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10월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전무합니다. 예? 그러면 조달이 안 이제 되니까. 주로 대기업들한테 이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건설 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은 잘 되면은 자기들이 혼자 돈을 다 수입을 챙길 텐데 안 되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메꿔줘야 되느냐. 이런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게 지금 제기되는 게 있어요.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를 안 하고 있죠. 교수님은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예. 어려운 건 다 같이 어려운데 왜 대기업만 지원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김진태 지사가 저기 갚겠다고 했고 갚았는데 왜 이게 계속됩니까?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래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그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다가 나중에 약속을 지켰어. 그러면 두 번째 또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제가 잘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신용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거 확 와닿네요. 네. 돈을 이미 한 번 안 갚았는데 예. 두 번째 빌려주겠냐고요. 예. 안 빌려주죠. 그게 그렇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조달을 못하니까 나라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실제 자금시장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시장이 작동을 멈추게 만든 정부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원칙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예. 이 할 얘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예. 이번 주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경제 얘기가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위기의 규모만큼 언론이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 하나하나를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제가 못 하겠는데.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